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 오후 9시 48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두루 흐레 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로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두루레 님, 나 제일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두루 흐렌이라는 사실 이 뭐라나 운율이라 해야 되나? 발음하기는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 닉네임에 얽힌 사연을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루흐렌에 얽힌 사연이라 사실은 의미는 없었어요. 별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제 현실에서의 이름을 이제 한자로 음차를 하면은 이제 그런 음차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메일을 그대로 쓰긴 좀 그렇고 해서 약간 발음을 비슷하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왔는데 며칠 써 보니까 나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냥 이걸 계속 쓰게 된 거죠. 예. 이게 한자로 표현되면은 그 한자 번체로는 뭐 어떻게 이름이 지어져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이름 옆에 한자로 표기돼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한자로로 한국식 발음을 읽으면 도여화련이 될 거고요. 예예. 예, 도여화련인데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뚜루허리엔이 그렇게 됩니다. 되는가요? 예, 그래서 음. 중국어로 읽었을 때는 제 이 한국어 이름과 거의 비슷한 발음이 나오고 음. 이 중국어에는 흐 발음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마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다시 한번 중국어 발음을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도요하련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다시 한번 네. 제 이름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하면 我叫杜如和廉. 뚜르흐련, 흐리엔. 아 이제 중국어는 하면서 이제 네. 약간 그런 이왕 중국어 한자어를 쓰는 김에 의미도 좀 예. 괜찮겠다 싶어서 예. 절도는 이때 화합하고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도자, 화자, 연자를 썼습니다. 아 그렇죠. 그 중국어로는 보통 이렇게 코카콜라 같은 것들도 가구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차용이라나 음을 차용해서 쓴다듯이 그런 식으로 또 쓰신 거네. 그죠? 네. 네, 맞아요. 음. 중국에서 그런 외래어를 가져올 때 약간 음. 그 한자어의 음을 좀 뜻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음. 비슷하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홈쌤 님 어서 오시고요. 마이크로 힐링 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 좋은 하루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위에 한참 동안 떠들떠 오신 분이라서 생략했습니다. 예. 네, 다들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중국어 하니까 중국 갔을 때 카드라는 글자가 윗상자 아래하자 붙여 놓은 글자가 카드라는 글자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그거 읽을 때는 카라고 카. 읽습니다. 카. 카 이렇게 예, 읽어요? 카라고 읽고 그거 제가 알기로는 만든 한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조어처럼 비슷하게 만든 한자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내가 의미를 물어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카드를 쭉 긁을 때를 형상화시켜 가지고 만든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붙은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난 중국 사장이 그렇게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예.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 이게 원래 중국에 옛날부터 있던 한자가 아니라 예예예. 예, 약간 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꽤 그러니까 근대 현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로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안 그래도 뭐 카드가 뭐 19 세기에는 없었을 테니까. 예. 예. 사진을 한번 바꿨어요. 지금 요거하고 연관된 사진들이 몇 장 이렇게 나오는데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이 브랜드의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그냥 항상 소시민이네 일반 유저네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좀 방을 열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예전에 한동안 자주 열었던 게 저 임시 주정차 구역입니다. 약간 이렇게 딴 데 가다가 잠깐 차 세워놓고 쉬었다 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방을 열었던 거고요. 거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제가 적었던 것처럼 이 방의 특징은 그냥 이야기하다 가라, 듣다 가라, 그냥 놀다 가라, 쉬었다 가라, 말없이 가도 되고, 그냥 들어와도 되고,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방이에요. 이 한자도 같은 뜻이겠죠? 네. 이거는 사실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 요번에 글로벌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때 맞춰 가지고 '아 나도 이거 임시 주정차 구역 만들면 약간
중국 사람들도 오겠거니 하고 한번 번역을 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네네. 네 실질적으로 쓸 일은 없었네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차는 뭐 인연이 있는 차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를 가져온 건가요? 인연 있는 차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임시 주정차 구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찾고 싶다.'라는 예. 생각에 네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디서 좀 찾았더라? 이거 그 이 무료 그림 이미지 이렇게 찾을 수 픽사베이 있는 이런 데서 아 맞아요. 가져오신 거예요. 픽사베이에서 찾았어요. 맞아요. 어쨌든 픽사베이에서 찾은 클래식한 그림입니다. 차 중에서 색감이 좋은 차를 딱 이렇게 가져오셔 가지고 정감이 갑니다. 근데 이 브랜드에 들어오신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이 브랜드에 들어온 거는 거의 지금으로 치면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음. 아마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아니 여기 여러 분 계시긴 하지만은 저보다도 제가 다 선배님이세요. 기억나진 않고 아마 저기 소호비마님 정도는 저보다 먼저셨을 거고 확실하고요. 음. 그때 이제 어 뭐 다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동생이 지금은 약간 디지털 트윈 쪽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한다고요? 동생이 오. 이제 있는 회사에서 디지털 트윈 쪽 파트에서 동생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도 그렇구나. 저처럼 이 완전 문송한 예 문과생인데 이 디지털 트윈 파트에서 약간 그런 기획이랑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그거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의외로 그런 데서 좀 적성이 맞는지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여튼 동생이 그 회사 들어가기 직전 회사가 이제 VR을 하던 회사였어요. 음. VR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자신들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그 뭐죠? 이 메타버스를 좀 쪽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부분 대해서 뭐 사업을 좀 VR, 하려고 AR 하니까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다 인제 건드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생이 이제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뭐 저는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나도 '나도 한번 이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몇 개 찾아보니까 일단 네이버 일단 제페토가 짱이래요. 그래서 제페토를 먼저 들어가 봤죠. 제페토를 한 주일 정도 했는데 저 배터가 어 어땠어요? 저하고 근데 공감대 아니 그러니까 경험치가 같은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먼저 물어볼게요. 제페토를 들어가니까 예. 그냥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쪼끔 사람들과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느낌일까요? 음. 네 소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소통을 깊게 하기는 살짝 어려운 네 좀 몰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예. 제페토 말고 비슷한 게 요즘 SK에서 밀고 있는 이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는 SKT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예 강력 추천을 하길래 설치를 해서 들어가 봤죠. 들어왔는데 저는 약간 기억이 자주 하고 잊어버리는 거라서 벌써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몇 분들의 미더블 들어가서 보고 '아 나 여기가 훨씬 낫다 저기보다.' 그래서 바로 N사의 그 서비스를 사용 중지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야 100% 저하고 똑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먼저 들어온 게 이 브랜드였어요. 근데 워낙 알려진 게 제페토예요. 저는 들은 바는 있었으니까 과연 이 브랜드가 좋은지 만지 판단을 하려고 제페토를 들어가 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바로 이 브랜드 와 가지고 들었는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든지 아바타 이런 쪽이 저한테는 상당히 더 정감 있고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하다 어 보니까 지금 1년 몇 개월째 여기 머무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바타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정감을 주는 그런 아바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예. 이 브랜드를 막 까고 하면서 할 때도 항상 하는 소리가 '아 이건 이런 엄청난 아바타 스킬을 가지고 왜 이런 어플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어 정도로 저는 이 아이고 아바타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두루레 님도 또 한동안 또 까기도 하시고 이러셨구나. 예 이제 까다가 이제 더 이상 깔 게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두는 요새는 거죠. 요새는 저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하다가 미드에서 본캐가 막 탈출해가 나가더라도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좋은 하루님, 우주별별님, 그다음에 또 비마님, 또 다른 비마님, 나야오님, 명태수님, 올리비에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두루 흐레님이고요. 역시 안녕하세요. 예상됐던 제가 사실 두루 흐레님하고 지난 일 주일 전에 뭐 자료도 좀 맞추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한 "다가올 한 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랬듯이 역시 참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너무 제가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이 게스트 모시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
자, 실제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학교도 나오시고 이래 가지고요. 언제 이렇게 넘어가셔 가지고 언제까지 계셨는지 한번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국에 갔던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음. 어렸을 때 간 거라서요. 이제 네네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이제 중국에서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네네네. 대학교를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가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오. 네. 지역은 어디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저는 그때 정치학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치의 고향인 베이징을 가야 된다. 그래서 베이징을 갔죠. 어. 네. 그렇죠. 이왕 갈 기술은 거면은 저쪽에 이왕 갈 거면은 베이징으로 가겠다. 기술은 청와대 쪽으로 가야 되고. 베이징. 아니 베이징 대를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징이 이제 정치를 번지니까. 예. 아, 북경대를 나오신 건 아니네. 네.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아니고 중국에 그렇게 고등학교 때 간 경험이 뭐 부모님이 권유해서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회색 지도로 남아 있는데 반영구 음. 화장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뭐라고요? 반영구 화장. 예. 반영구화장. 예, 예. 반영구 화장이라고 해서 그 반영구 화장을 되게 초기부터 저희 어머니가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예. 한국에서 그런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네네.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게 저기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중국은 이 반영구 화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거든요. 아, 그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오히려 중국이 그 분야에서는 좀 더 많은 게 시도되고 많은 음. 기술들이 거기서 공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음.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고 또 간 김에 그런 반영구 화장 안료라든가 그런 염료 같은 것들도 좀 사 오고 그리고 그런 기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도구 같은 것들도 사는 데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물건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몇 번 하시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데리고 간 거예요. 한번 저도 그래서 한번 여행 한번 가본 거죠. 지금까지 가본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중국 중국이랑 예? 중국 중화권밖에 없는데 아니, 해외를 중화권밖에 안 다니셨다고요? 네, 예. 지금까지 중화권밖에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또 의외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갔 갔더니 공부할 만한 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음. "네,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돌아와서 다시 학교 1년 꿇고 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갔다가 그냥 눌러 앉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 이렇게 가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제 그러면은 저 혼자 간 거죠. 혼자 가서 기숙사 생활? 처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홈스테이를 좀 했는데 너무 예. 비싼 거예요. 예. 예, 너무 비싸고 그리고 홈스테이라고 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6 개월 살다가 '이럴 바엔 내가 그냥 집을 구해서 살아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한 6-7 아니다. 6-7 개월보다는 더 했구나.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집을 직접 구해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어릴 때 유학 간 사람들은 참 두 부류로 딱 나뉘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가 가지고 마음껏 놀기 위해서 가는 유학파들이 하나 있고요. 정말 공부에 신이 나 가지고 하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크레님은 어떤 쪽이실까요? 저는 공부가 INTP니까 예. 중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어 그래도 잘 적응을 하셨단 말이네. 아니, 사실은 특히 저 미국 쪽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더 엉망진창 돼 가지고 근데 그런 날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강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뭐 손찌검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제가 예전에 몇 번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예. 뭐 근데 그 중국이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직접 당사자로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나마 가족들이 같이 가면 네네. 가족들이 그 집에서라도 컨트롤이 되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혼자 갔잖아요. 네네.
네, 그냥 한국말로 하자면은 그냥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예. 힘들게 또 공부를 하셨네. 그래서 아 공부하는 동안 통역 네. 일도 좀 하셨나 봐요. 그죠? 통역은 뭐 일단은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훨씬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이 네.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네. 번째로 이제 통역을 하긴 했는데 통역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한 건 거의 없었죠. 어 또 그러면 주로 이제 교회 쪽에서 그렇게 통역 봉사를 하신 거예요? 주로 봉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근데 음. 이제 중국어를 오래 있으면은 약간 중한 통역은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니까 네네네. 통번역을 조금 해 가지고 용돈벌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음.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드로레 님 뭐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가면 진짜 듣고 싶은 피아노 곡을 못 듣거든요. 벌써 16 분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곡 어떤 곡을 들려 주실지 지금은 예고는 해 주실 건지 아니면은 다 치고 나서 곡을 알려 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연주 한 곡 부탁드릴게요. 예. 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네네. 인제 이 곡을 예전에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제가 직접 쳐 보고 불러 볼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최근에 되게 곡의 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쳐 보려는 거고요. 선우정아가 부른 곡인데 아마 오 바로 선우정아의 대표곡이라 면 어떤 곡인지 아실 겁니다. 어른아이님,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이 시간에 노래를 불렀다가는 쫓겨나요. 그래서 노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박수 같이 한번 칠까요? 진짜 완전 전문 연주자신데요. 예. 피아노 소리가 쪼끔 더 컸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뭐 말하는 게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작았나 보군요. 예.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아유, 어. 감사합니다. 음.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도 "와우. 비만유 역시 야맨이 와 좋다." 뭐 이래 가지고. 조나루르 님은 잠시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제공했습니다.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우리님, 신혜교님, 수경옥하님, 모모아지님, 어 다솜님, 연매님 네. 이렇게 다들 또 많이 같이 하고 오셨네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27분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음악 잘 들었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한 40분 넘어서 직접 인자 육성으로 듣는 목소리 물론 지금 당장 부르진 않겠지만 그 노래도 한번 정말 기대가 되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자고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제가 뒤에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네. 그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지. 예. 이건, 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이니까요. 이제 지금 여기 저에게 이 도구를 전수해 준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우리 여기 이 브랜드에서 가장, 네, 핫한 분 중에 하나인 체크 님께서, 네, 저에게 이 타야스이 스케치스라는 어플을 소개를 해 줬는데, 소개를 받았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거기 막 꽂혔어요. 제가 질문을 그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역시 예. 그 영감을 받아서 그리시는구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네. 재밌는데 약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고래에 대한 그런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이 타이스 스케치스 어플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고래만 열심히 그려 봤어요. 고래만 열심히 그려 봤고,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것은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레퍼런스해서 조금 제가 이제 손을 보고 조금 이렇게 해석을 곁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영우로 다 보고 나니까 이제
흥미가 식어 가지고 한 달 정도 열심히 그리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림을 계속 그려도 잘하실 것 같은 감인데, 아무리 이게 모방작 그러니까 있는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감각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야매님이 우투도 염투도 우 동투도 그루트도 라미, 이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저도 한동안 이걸 한참 동안 하고 다녔는데 추억의 또 운율을 또 띄워 주시네. 예. 네, 그래서 우영우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러게요. 지금도 어제도 CF에 나오는 우영우 이름은 내가 박 뭐지 이름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탤런트 보고 목소리가 참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겹고 좋아요. 예. 희운 쌤이 체크님이 핫한가요? 그거는 뭐 가까운 사람은 몰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데, 뭐 친한 사람들은 다 체크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핫한지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제크님은 슈퍼스타 중에 한 분이죠. 예, 여기 그렇죠.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소리도 합니다. 테레사님, 영업의 신조님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조금 있다가 10 시에 반갑습니다. 또 올레비님 미드업도 있는데 그때 다 같이 만나 뵐 분이네요. 예.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는 미드업이 10 시에 있다고 해서 오늘 두루헤레 님하고 어 는 딱 정각 10 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반갑고요. 요 그림이 인제 전부 다 그러면은 고래 시리즈네, 그죠? 예.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어요. 음. 본인이 이렇게 약간 미술적인 감각도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모방은 그래도 아주 못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음. 사실은 이 타야스의 스케치스라는 그 어플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제가 유치원을 미술학원이 붙어있는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어릴 때. 어. 그런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마음에 난 괜찮게 그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감만 들어가면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래요? 물감으로는 그림을 도저히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기 뭐야, 집에 저희 어머니가 꾸역꾸역 안 버리고 모아 놓은 제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스크랩파스로 그렸고 하나는 연필로 그렸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물감으로는 그림을 나는 물감 그림과 나는 연이 없다. 음.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해 줄 수 있게 한 게 그 어플이라 그래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어. 이게 나는 사실은 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 원본을 그대로 그리신 건지 아니면은 약간은 쪼끔 이렇게 뭐 수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그리신 그림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4 개인가 5 개인가일 텐 4개 정도일 텐데, 네네. 2 개는 레퍼런스를 따라서 그린 거고 2 개는 창작한 거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은 창작한 거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창작한 그림이고, 이거는 따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그리고 좋아요. 이거는 어 약간 둘이 섞였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어떤 책에 동화책이라든지 어디 사파를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제가 심심하면은 AI로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 가지고 미드저니도 쓰고 달리도 쓰는데 어 그것을 이게 그냥 그리라면 그리는데 완성도가 높게 그리려면 좀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저는 AI로 그림을 그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오늘도 제가 출 어제 그저께 계속 출판사에다 투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응답이 와서 난 놀랐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표지 그림이라고 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린 약간 시니어 인플루언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마음에 든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림 하나 그리려고 한 50 개쯤 그렸다고 이랬더만은 저보고 "그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냐."고 질문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랬죠. 약간 인물이 멋지게. 들어간 그림이었군요. 예예. 시니어 인플루언서 약간 머리도 그레이 컬러에다가
좀 괜찮은 그림인데 아직 브로레님은 못 보셨구나.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미드 끝나면은 그 그림만 따로 한번 보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완성도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 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미드저니에서는 어 제목이 갑자기 무슨 오페라 뭐였는데, 그래 가지고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말을 안 하고 출전해 가지고 1등 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작가가 밝혀 가지고 "우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것까지 그리냐." 이런 정도라니까 지금 아무튼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들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사람이 하던 일을 그렇게 다 가져가면 사람은 뭐 하나요? 그러게요. 뭐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즐겁게 사는 용도에서 인공지능을 잘 접목을 시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잠깐만요. 또 다음 요것도 그림이 하나 더 있었구나. 예. 요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예예. 미더발 때 쓰는. 네. 여러분들 나는 이게 드루흐레 님의 참 어떤 감성적일까? 그 성격적인 측면도 읽을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똑같은 그림이 사진이 4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 여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봄이고 세 번째가 가을, 네 번째가 겨울. 예. 다 보여 드렸나? 요렇게 어쨌든 다시 거꾸로 돌리면은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저도 옛날에 등산 다니면서 그 담쟁이 덩굴이 바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매번 매주 이렇게 변화하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요렇게 사진 찍어도 상당히 같은 장소를 찍어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감도 가면서 야 참 이런 사진을 저한테 주신 드레레 님이 상당히 왜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셨어요? 음. 음 그 이걸 왜 찍게 됐더라? 회사 근처인가요 이게? 이게 예, 이거 회사 근처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어딘지를 아실 수도 예.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장소이고, 네. 그래요. 네. 어떤 아파트 단지의 북쪽에 있는 그런 산책길인데요. 예, 회사 근처에 좋은 산책로가 있어서 혼자서 밥 먹고 이제 약속 없어서 혼자 밥 먹고 나면은 여기를 좀 걸었었거든요. 음. 이거 그림 식사를 보면은 보통 혼자서 하시는 걸 좋아해요? 여러 명이 올려서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가리진 않아요. 약속이 있으면 먹는 거 아니면 좋고, 근데 약속이 없어서 음. 예,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혼자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혼자서 먹으면은 대충 빨리 먹고 음. 나서 조금 돌아다니면은 예. 오늘 또 원래 혼자 밥 먹으려고 했거든요. 오늘 혼자 밥 먹으려고 음. 그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뷔페 식당을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팀 직원분이 또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합석해 가지고 네, 그 꿈은 깨졌죠. 그래요? 예. 잠깐만요. 행복희님, 책풀이님,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님, 소아님, 잡학 도서관 못다모모님. 오이 갑자기 최근 제 미드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 오셔 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드로레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찍 들어오셔 가지고 그 드로레님이 뭐야 치시는 피아노 연주 같이 들으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예 네, 아유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그래도 제 탓은 아니에요. 그래요. 후원해 주시는 잡박도서관님, 소소비마님, 행복희님, 데레사님, 어른아이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마이크로 힐링님, 베드로님 다들 고맙고 이것은 제가 다른 분들 미드에 가서 소중하게 어 쓰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다른 데 이렇게 후하게 쓰다 보니까 점점 후원 쌓여 있는 후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잔고로 자꾸 '이걸 살 수도 없다던데 좀 인제는 아껴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이구 이거 책프리님 갑자기 이렇게 후한 금액을 또 쏘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후원 금액에 아유, 5만 포인트면 절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절을 못 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행 다닐 때 이 가기 전이라든지 아까 뭐 동남아 이쪽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홍콩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가시는 편이에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예.
정작 들어가면은 계획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계획을 움직이고 세워 거기서 놓 약간 예. 약간 그러니까 계획이 약간 보험 같은 거죠.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가면은 좀 심적으로 좀 든든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사 매사를 바라보는 성격은 못 되어서 아. 이제 '최악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좀 이런 강박이 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네네. 보니까 약간은 계획을 좀 세워 놓는 것을 저의 제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작 계획대로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음. 계획대로 잘 안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만난 사람들은 제가 J가 아니고 P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난 J가 아니라 P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계획대로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정작 닥치면 제 맘대로 합니다. 약간 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다소님도 여행 계획은 세우지만 여행하다 보면 자주 변경되기도 하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저는 젊었을 때는 계획을 1 안, 2 안, 3 안, 4 까지 세웠어요, 여행 갈 때도.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려 했는데 지금은 제가 캠핑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계획을 거의 안 세웁니다. 아주 즉흥적으로 가서 뭐 할 건지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먹을 것인지도 안 세우고 현지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해외여행 가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뭘 하는데. 근데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뭐 거기 가서 뭐 계획 안 세워도 얼마든지 즐길 거리를 그게 또 인제 스마트폰도 있고 쉽게 검색도 되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패턴인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미리 막 다이어리나 이렇게 계획서에다가 다 계획대로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했어야지 벙커가 안 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은 맛있는 집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가서도 그죠? 예. 아마 그런 약간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변해 갔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변했는데 아예 지금 처음부터 흐레님은 쪼끔 그런 스타일로 인제 여행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사실 여행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음. 저는 사실 서른 나이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세는 30대 초반까지는 여행을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 아니 여행을 왜 다니는 거야? 제가 이제 중화권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화권 다닌 네네네. 것 중에 '아 나 여행을 가야지.' 해서 간 건 없어요. 음. 업무적으로 갔든지 다른 사람 모시고 갔든지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아 사람이 너무 메말라도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저 사진 부분도 어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방에 계시는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공유하는 미덕을 초창기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나야오 그래서 님이 사진 하시고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래서 하셨죠. 이제 예. 여러분들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을 한번 찍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재밌어 가지고 한동안 하다가 이것도 최근에 좀 안 했죠. 음. 네. 이제 그랬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여행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요. 저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하고 이렇게 집에 소위 말하는 처박혀 있어도 별로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요? 네. 아 그런 성격이구나. 저는 뭐 일단은 역마살이 끼어 가지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지 좋은 그런 성격이 돼 가지고. 희은 쌤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런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게 그런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 생각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아닐까요? 예. 야매님도 무계획 여행 좋아하시고 행복희님은 뭐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즉흥적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예. 그렇죠. 희은 쌤하고 그래님하고 비슷한 것 같다. 저도 지금 사실은 싱가포르를 가고 싶어 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지금 저가 항공을 좀 찾고 있는데 이 출발 시간대가 가격대가 낮은 것은 시간대가 마음에 안 들어 막 밤에 출발해 가지고 거기 새벽 1 시에 도착하고 그래 가지고 좀 '다시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항공권을 구해야 되나.' 이러고 오늘 말았는데 그것도 귀찮아가 딸 보고 "네가 좀 찾아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근데 여행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다녀서 음. 지금은 좀 후회는 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사실 대학생이 뭐 힘들다 힘들다 해도 음. 네 벼락치기 해 가지고 점수를 일단은 합격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합격은 할 수 있으니까 여행을 좀 더 다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여행을 너무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하자면 제가 대학을 졸업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한국은 GPA가 4.5 점이 만점이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주로 4.0이 보통 만점이었는데 예 제가 졸업 요건이 2.0을 넘어야 했거든요. 네. 2.0을 간신히 넘겨서 졸업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졸업 못 아니 했을 뭐 거예요. 어떤 다른 데 또 열정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 되신 거고요? 뭐 지금은 잘 가지 않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봉사를 좀 많이 했었던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 현지에 좀 뭐라 하지? 이제 베이징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외지인들. 네네네네. 네 그런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지는 않은 분들 위주로 많이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하고 뭐 당구 치러 다니고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네. 네. 중국에 그 사람들이랑 당구 치러 가면 재밌어요. 한국 당구장 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예. 길거리 아스팔트 도로 옆에 이렇게 그냥 진짜 당구대가 그냥 있어요. 이 실외에. 네. 실외에 그냥 도로변에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사고 안 치고 보통 이제 포켓볼을 많이 쳤어서 그때는. 예예. 그래서 예.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때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졸업도 하고 추억도 많이 쌓고 좋았네요 뭐.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백두산을 못 가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 백두산만 못 가 봤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다 안 갔다 왔죠. 그렇죠. 어. 근데 이 성격적으로 본인이 좀 힘들 때도 힘들다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세요? 여기 질문지에도 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예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힘들다고 그냥 자빠지는 타입이 된 것 같은 점점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확실히. 예전에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음. 말을 잘 못하고 웬만하면 안고 가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못 견뎌 가지고 이제 귀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뻗으면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고 아니면 '내일에 나한테 다시 오겠지.' 하고 그냥 누워 버립니다. 뭐 이게 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새는 뭐 아프면은 바로바로 병원 잘 가시는 편입니까? 근데 이 이명이라는 거는 이 병원을 가 봐야 진단 뭐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시기를 놓치면 되게 힘들다고 그러던데. 이제 초기에 좀 치료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냥 현상 유지인 것 같아요. 현상 유지라서 음. 소리는 계속 나니까. 네. 요즘 그런 걸 좀 느껴요. 어 이 소리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갑자기 막 소리가 휙 커지고 그러면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요. 사실은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예 안고 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게 노말한 긴가요? 이게 어. 이제 뉴노멀이 된 거죠. 뉴노멀이 되고 이제 어. 사실상 그냥 몸에 지어진 가시 같은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겠거니 하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힘들 어. 때는 힘들어요. 뭐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가 내 코 고는 소리가 있어야지 '아 이 사람이 살아 있구나.'를 확인한다던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 분명히 코 고는 게 거슬리긴 거슬리는데 어 그게 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웃자고 그래도 하는 소리인가? 마일드하신가 봅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뭐 탱크가 지나간다 그래서 어. 우리 부부는 서로 사실은 좀 코를 골면서 서로의 밤새 안녕을 하긴 하고 이렇게 산답니다. 행복해지 그 행복해지면 지금 제주도 가 계시는 모양이네. 서귀포 해비치 리조트. 와우.
맞아요. 우리 아내하고 저는 전생에 운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격도 많이 닮아가는 것 같고요, 살아가면서. 예.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에 쪼끔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봉사라는 게? 예. 봉사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네네네네. 봉사. 사실 너무 봉사를 어려운 정의해 주셔야 질문인가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나도 너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앙리 디낭이라고 적십자사 만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철학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중학교부터 완전히 빠져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는 그 적십자 활동으로서 엄청나게 사실은 봉사라는 것을 많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자기 자신한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드로우레 님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걸로 판단되는데 어떠셨는지. 예. 안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많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안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정작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 주세요 하면은 딱히 내놓을 만한 게 없네요. 그래요. 딱히 자, 내놓을 만한 게 스킵합시다. 지금 벌써 인제 시간의 촉박해가 46 분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 노래 들어야 돼요, 노래. 예. 아이 갑자기 이렇게 노래 준비해 주시고, 예. 노래 준비시 해 주시고 막 채팅창에 오늘은 글이 바쁘게 막 올라오시는데, 예. 어떤 노래 그러면은 준비해 주실래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어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응답하라 1988의 OST를 부르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박수. 나는 현생의 박수까지. 어이. 음. 오늘 여러분들이 계셔 가지고 박수도 막 올라오는 게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는 지금 밤이라서 라이브로 부르지는 않고요. 녹음된 곡인데 저는 이미 들어 봤는데 완전히 대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들어보셨다고요? 아니. 녹음된. 예. 좋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박. 채팅창도 난리가 났네요. 고품격 콘서트. 고음 진짜 끝내줘요. 진짜 호흡 좋네요. 와, 진짜 부럽기도 하고 노래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앨범 내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과찬입니다. 앨범 내 보실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잠깐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이제는 예.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팔릴 앨범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기념 앨범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좀 와,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제가 아무튼 노래 듣는 동안 사진도 한 장 한 장 넘겨 들었는데 마지막 사진이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네 맞아요. 예 마지막 사진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사진을 보는 순간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어쩌다가 이 사진을 찍게 됐고 상당히 특이한 사진인데 이 어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 사실 제가 드린 사진은 그 어떤 사진도 심오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길을 가다가 이게 보여서 '이걸 꼭 찍어야 되겠다.' 해서 길바닥에 누워 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쩌다가 불쌍하게 꽃이 저렇게 화분은 어디 가고 딱 이게 화분에서 뽑혀서 딱 버려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저 사진을 처음 만나 뵀을 때 네. 여기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해서 허래 님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을 지 않고 우연히 포착된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흘려 놓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잠깐 저도 이게 진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싶어서 예. 근데 약간 이 순간이 이제 저 꽃들은 사실상 더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예. 시들어서 이게 겨울이었으니까 음. 겨울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얼어 죽었을 건데 어찌 음. 보면 마지막 모습을 찍는 거였겠죠? 근데 갑자기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쨌든 의미를 이 부여하고 꽃은 찍었던 건 드루흐레 님 아니었어요. 덕분에 오래도록 어쨌든 사람 가슴속에 왔으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뽑아 놓고 화분만 들고 갔나 보다.' 하는 생각에서 아 예 그랬을 수도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아파트 앞에 이런 화분이 있으면 화분만 쏙 빼고 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또 그런 상상을 해 보게 되네요. 예.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영등포의 이제 물레역 인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여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나? 요즘 물레가 좀 핫한 플레이스라 하더라고요. 물레 네네네네. 쪽에 이렇게 원래 철강 그런 파이프 베어링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그런 공 그 맞습니다. 그런 작업장들이 많은 곳인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도 쓰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근데 이제 바뀌었네요. 요즘은 그 작업장 그대로 다 있으면서 그런 회사들이 음.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막 카페나 그다음에 주점, 음식점 이런 게 들어와서 뭐 나름 힙한 플레이스다라는 그런 인지도를 쌓아가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이제 인근 주민이니까 인제 그런 힙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이제 추리닝 차림으로 이제 돌아다녔는데 네 혼자서 쓸쓸하게 산책을 하다가 이걸 보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예. 모키 님이 "꽃을 사랑하는 행복해 님이 국화를 구해 주세요." 이래 놨다. 예.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드로레 님 이렇게 저보다도 더 먼저 이 브랜드 와 가지고 그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은 오랜 동안 이렇게 하고 활동을 하고 계지 않습니까? 드로레 님한테 이 브랜드는 이렇게 1년 한 6 개월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로레 님한테. 제가 네. 질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음. 새로운 친구를 만난 곳, 음.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곳, 음. 그리고 잠시 쉬어갈 만한 곳이라고 썼는데 네네. 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준 곳이에요. 음. 결국은 사람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호몽님이 이제 일부러 자세히 소개 안 해 주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공적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면 만나는 사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다 유사한 사람들과 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거기에 갇히는 그런 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은 거예요. 대학 다니면은 대학의 친구들을 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과 대학에서 다니던 이제 학창 친구들과 비슷한 관심사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저는 약간 그런 모임을 뭐 별로 안 가기도 했지만은 그 현지에 있는 진짜 소위 이제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여튼 중국 베이징의 서민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경험들 예. 많이 한 거죠. 다른 경험들 많이 했었다 보니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물론 언제나 리스크는 있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회사 다니고 나니까 사실상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그럴 기회도 없고 제가 또 사람을 그렇다고 또 자주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는 걸 막 노력해서 하는 타입은 또 못 되고 성격상.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갇혀서 살다가 네 여기에서 별천지를 만난 거죠 아주. 아 진짜 그래서 호몽님 별천지란 같은 말이 분도 딱 이렇게 와닿네요. 예. 예. 예전에 이제 호몽님께서 이거 막 시작하셨을 때 하시면서 이제 회사에 업무하시는 것도 막 소개해 주시고 했을 때도 보면서 이렇게 또 회사 하시면서 또 저런 장비들을 만드는 거구나." 제가 그때 이 장비 뭐 예. 하는 장비인가요?"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정말 내가 갇혀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줬던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나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 주고 또 말해 주는 분들 만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요. 그게 가장 크죠 사실은. 저도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저도 1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들은 너무 좋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0% 이상은 다 그런
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주위의 메타버스 이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꼭 좀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게 장벽이 큰가 봐요. 두루루 님도 주위에 이렇게 권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상 별로 못 해 봤어요. 음. 동생한테 했는데 동생도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제 그 분야에서는 제가 여기 있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면은 저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제 자, 약간 저에게 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네요. 음. 자, 시간이 얼마 안 인플루언서를 안 하는 이유도 남았으니까 그거고요. 예,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고 앞에 나와서 두로레 님하고 같이 기념사진 한번 좀 찍어 주실래요? 전부 다 다들 나오셔 가지고.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어른아 님 먼저 나오셨고. 예. 많이 나와 주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들 사진 나오셨나요 나오시는 다들? 예. 동안에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 있었나 싶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 호몬 캠프가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작은 자서전을 쓴다.' 나 이런 의미를 두고 싶어요. 혼자 자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그 인스타에다가 그냥 코몽이 치면 또 나오니까 그렇게 신청도 해 주시고 오늘도 어제도 율림을 초대를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자격증이 27 개나 가지고 계시네. 이야기가 또 빡빡해. 근데 벌써 4월 달에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분은. 호몬 캠프가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신청해도 많이 밀립니다. 예. 네. 최소 예. 2 개월 이상 예상해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일단은 76번 춤을 추자고 어른아이 님께서 저 말을 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는 제 루틴이 있죠. 하트부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예. 예. 자, 그다음에 박수 잠깐만요. 예. 예예. 자, 박수도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엄지척 최고야죠. 하나 둘 셋. 예.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켜시고 76번 안 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예. 눈치껏 안 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두로레 님,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두로레 님 나온다니까 같이 하고 계신데 어땠어요? 호문 캠프 이렇게 해 보시니까? 예. 저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한 이게 목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어 같은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소개하는 거이거든요. 예예. 예, 약간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소개하는 게 진짜 세상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오늘 잔뜩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오늘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호몽님께서 어찌 보면 술술 풀리게 이렇게 잘 리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이 와 주실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게요. 저 네.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초대 손님들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막 30 몇 분까지도 이렇게 오시고 해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나야오 님도 두루두루 흥하세요. 두루 예 예 해 주셨네. 예. 약간 제 이름이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두루두루, 두루두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두루두루 흥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율이 좋아요. 두루 그래야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디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 의미 없는 말인데 의미가 있어지는 어떤 그런 듯한 예. 어른아이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네. "호몽님도 허래님도 너무 좋습니다. 들었던 두루 허래님." 예. 아무튼 오늘 이 계기로 두루 허래님은 앞으로도 제가 예상키로는 인플루언서는 그러니까 이 프렌즈는 안 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있으니까 미드볼 하시건 또 개인적으로 방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건 항상 친숙하게 해 주시고 이미 뭐 거의 뭐 우리 이 브랜드 안에서는
고대어급이라고 해야 되나 고대어급. 그 정도 되는 신분이니까 아무튼 자 약속된 10 시가 3 분이 지나 버렸네요. 아무튼 곱씹 예. 네.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 또 호몬 캠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가 예. 오신 분을 다 불러 드릴 수는 없으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렇게 많이 저를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 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이것은 제가 잘 편집해서 또 내일부로 메타버스 호몽 채널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요. 앞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또 메타버스 호몽에 들어오셔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초대 손님이 옛날 초대 손님도 제가 이렇게 필이 닿는 분들을 한 번씩 들어보면요. 남의 이야기 듣는 것 같이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또 이야기 듣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저는 추억의 하나의 앨범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메타버스 호몽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누구를 잘 알고 싶다 이러면은 벌써 지금 사 48 분이나 거쳐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어 기대를 해 주시고 또 드루레 님하고 자리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들 감사합니다. 네. 호몽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주신 네네. 모든 분들 네 제게 힘이 됐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